지금 보시고 계신 웹사이트는 워해머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임 조크숍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워해머 소식발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웹사이트인데 여기에 좀 흥미로운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캡틴 타이투스가 어떻게 해서 이중대장에 오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기사인데, 설정을 다루고 있는 기사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전임 이중대장 아케란과 그리고 카에론, 이 두 친구는 죽었습니다. 이제 이 기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읽어드리면서 설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시점에서 약 200년에서 대략 30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균열 이전에 있었던 대균열 사건에서 250년 전 있었던 마크라지 전투 당시에 이중대장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크라지 전쟁이 있었어요. 대균열 이전 250년 전에 마크라지 전쟁이라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타이라니드 침공입니다. 최초로 은하계를 침공한 타이라니드 하이브 함대인 베이모스가 울트라마린의 모성 마크라지를 침공하면서 벌어진 전쟁인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250년 전에, 이때 당시에 이중대장은 세베루스 아게만이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세베루스 아게만은 이때 당시에 일중대장인 사울 인빅투스가 마크라지 전투 말기에 이제 전사합니다. 요새를 지키다가 전사를 해요. 그래서 전사한 직후에 이제 세베루스 아게만이 울트라마린의 1중대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중대장 자리는 루시안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이제 전임 이중대장인 세베루스 아게만 밑에서 가장 선임 분대장 역할을 했었던 친구가 이제 이중대 중대장으로 오르게 됩니다. 여담인데 보통 이제 스페이스 마린 챕터에서 중대장이 되는 길은 중대장 바로 밑에서 뭐 선임 분대장으로 활약하면은 보통 중대장이 됩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효율적이고 챕터에서 중대장으로서 더 활약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임명될 수 있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세베루스 아게만은 마크라지 전투 이후 1중대장이 되고, 1중대장으로서 가장 최근에는 또 부활한 프라이마크 로브테 길리먼이 테트라크라고 하는 직위에 또 임명해요. 이 테트라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호르스 헤러시 당시에 울트라마린 군단에 있었던 직책입니다. 이제 당시에 울트라마린 군단이 울트라마의 500 행성들을 더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게끔 프라이마크 길리먼이 4명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테트라크에 임명해서 4명이서 울트라마의 500 행성들을 이제 동서남북이든 뭐 어떻게든 해서 잘 나누어가지고 통치를 해라, 4등분해서 통치를 해라 해서 이렇게 해서 임명했던 자리인데, 프라이마크 로브테 길리먼이 이제 호루스 헤러시를 지나서 대정화의 시대에 이제 펄그림에 의해서 쓰러지고 1만 년간 이 테트라크 직위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활한 프라이마크가 대균열 이후에 이 직위를 다시 되돌리는데, 이때 세베루스 아게만이 울트라마린 챕터의 1중대장이자 테트라크의 한 명으로서 임명돼서 울트라마의 북부 국경을 다시 점령하는, 다시 재정복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아무튼 다시 넘어가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베루스 아게만이 1중대장이 되고, 남아있는 공석은 루시안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친구가 2중대장으로서 이제 임명됩니다. 그래서 트라이안은 약 100년 동안 수많은 승리를 거두면서 2중대장으로서 활약을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한 제국령 행성에서 크래프트월드 비엘탄의 아엘다리 외계인들과의 전투에서 그의 봉사는 끝나게 됩니다. 이제 그 행성을 외계인으로부터 방어하던 도중에 트라이안은 적의 아우터크, 아엘다리 크래프트월드의 장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아엘다리가 이제 크래프트월드가 전쟁을 벌이면은 이 아우터크가 모든 그 전쟁 활동을 총지휘하게 됩니다. 이제 파시어가 보통 아엘다리 파시어가 전쟁을 지휘하는 걸로 좀 오해받곤 하는데, 이제 파시어도 그냥 아우터크의 보좌관 역할이에요. 사실상 보통은 아우터크가 한 일개 전쟁을 통솔합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트라이안이 아엘다리 적의 아우터크를 쓰러뜨립니다. 1대1 전투로. 그래서 대장군을 잃은 아엘다리들은 후퇴를 선택하는데, 이때 그냥 순순히 후퇴하는 대신에 이중대 울트라마린 중에 한 명을 포로로 잡고 사라집니다.
이제 그래서 그 울트라마린을 구하기 위해서 트라이안이 직접 자기의 지휘분대와 함께 나서는데, 문제는 이게 아엘다리의 함정이었고 트라이안은 아엘다리 깐다들의 총알 세례를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울트라마린은 위기에 처하는데, 이때 이 위기를 역전시키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아는 데미트리안 타이투스였습니다. 당시에는 트라이안의 지휘분대 선임 분대장이었던 데미트리안 타이투스가 아엘다리 적들을 이제 격퇴하고 쓰러진 트라이안의 주검을 수습하고 포로로 잡혔던 울트라마린 전투 형제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포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타이투스의 자세한 설정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은, 바로 그 친구, 바로 레안드로스가 이때 당시에 그 포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투스가 레안드로스를 이때 구했던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타이투스는 사망한 중대장의 주검도 회수하고 포로로 잡혔던 전투 형제도 구출하는 데 성공하고 전투도 역전시켜서 대승리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를 했어요. 당연히 새로운 이중대장 자리에 임명될 수밖에 없겠죠. 원래 타이투스는 그냥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수만 있다면은 자리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친구였지만은, 챕터 마스터 마리우스 칼크가 직접 그에게 이중대장 자리를 임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중대장으로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면서 10년 동안 활약을 했는데, 10년 정도 된 시점에서 타이투스는 운명의 그 행성 포지월드 그라이아에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타이투스는 이제 포지월드를 침공한 오크드도 물리치고, 그리고 카오스 소설어 네메로스도 처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순간 그의 부하이자 그가 구해서 살아남았던 프로였던 그 친구 레안드로스가 캡틴 타이투스의 비범한 비정상적인 카오스의 영향력에 대한 저항의 의문을 제기하고 인퀴지션이 이를 접수하면서 인퀴지터 스락스라는 친구가 타이투스를 구금합니다. 여담인데 스락스도 나중에 카오스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락스는 처형당하고 그레이나이트와 또 다른 인퀴지터가 이 스락스의 비밀 연구시설에 도착을 하는데, 이때 수많은 포로들이 해방되게 됩니다. 그 포로들 중에서 한 명이 바로 타이투스였죠. 해방된 타이투스는 사실 그냥 울트라마린에 돌아갔으면 됐어요. 하지만 타이투스 본인이 이제 당시 아무래도 여러가지 소란 때문에 울트라마린에 대한 소식이 이제 막 풀려난 타이투스로서는 울트라마린의 그런 소식을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신이 챕터의 수치를 가져왔다고 생각한 타이투스는 울트라마린 챕터로 복귀한 대신에 데스워치에 합류해서 블랙쉴드로서 자신의 원래 소속을 가린 데스워치의 블랙쉴드 요원으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투스가 이렇게 그라이아에서 인퀴지터에게 끌려간 이후 제 이중대장 자리는 카토시카리우스라고 하는 또 다른 영웅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잘 아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그런 친구죠. 타이투스가 인퀴지션에 끌려가고,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이중대의 이제 선임 분대장이 타이투스의 빈자리를 채웠어야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선임 분대장이 시도누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스페이스마닌 1편 시점, 그러니까 그라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중대의 중대장이었던 카토시카리우스가 이중대로 들어와서 이중대 중대장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는 중대를 이끄는 동안 수많은 명예와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용맹의 문장과 마크라지의 기사왕 자리도 이제 기사왕 자리에도 임명되고, 그런 여러 가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리우스는 뭐 뎀노스에서 네크론들과 싸워서 뭐 패배도 겪고 승리도 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또 프라이마크 로브테 길리먼이 부활했을 때 그를 따라서 테라 성전에도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길리먼이 이제 마크라지에서 부활한 직후에 황제 폐하의 계시를 얻기 위해서 테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테라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테라 성전에 시카리우스가 길리먼의 보좌관으로서 이제 길리먼과 함께 그 테라로 가는 그 은하계 동쪽 끝에서 은하계 중심의 테라로 향하는 그 길고 고된 테라 성전길을 이제 그와 길리먼 프라이마크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라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최초의 프라이머리스 스페이스 마린 부대와 함께 마크라지로 돌아가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근데 그의 함선이 대균열의 혼란 속에서 실종되게 됩니다. 현실 우주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물론 워프에서 시카리우스가 겪었을 시간은 그것 이상 혹은 그것 이하겠지만은 어쨌든 현실 우주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실종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중요한 이중대장 자리를 공석으로 냅둘 수 없었던 울트라마린 챕터는 어쩔 수 없이 시카리우스를 전투 중 실종이라고 선언하고 그의 자리에 새로운 중대장을 임명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세명좌, 우리가 아는 그 빡빡이 세베스투스 아케란입니다. 아케란도 원래는 이 시카리우스 밑에서 선임 분대장으로서 활약했던 친구였어요. 하지만 이제 대균열의 혼란 속에서 시카리우스가 실종되었을 당시에는 시카리우스와 함께 있지 않았고 또 다른 전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고, 덕분에 실종되지 않고 현실 우주에 남아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새롭게 이중대장 자리에 오르고 초기에 인도미투스 성전, 그러니까 테라에 도착한 로봇의 길리먼이 인도미투스 성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전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혼란에 빠진 이제 대균열과 함께 은하계가 반으로 갈라져요. 인류제국도 당연히 반으로 갈라지면서 수많은 혼란과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황제 폐하의 계시를 받은 로봇의 길리먼이 일으킨 성전이 바로 인도미투스 성전인데, 이 인도미투스 성전의 초기에 세베스투스 아케란 또한 이제 이중대장 중대장으로서 수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비질루스 전쟁, 퍼라이어 넥서스 전쟁, 그리고 역병 전쟁에서 또 여러 가지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4차 타이라니드 전쟁에서 이제 활약하게 되죠. 이제 4차 타이라니드 전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지금까지의 타이라니드 전쟁은 다 은하계 동쪽 위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4차 타이라니드 전쟁, 대균열 이후에 벌어진 새로운 타이라니드 전쟁에서는 지금까지 조용했던 은하계 서쪽에서 타이라니드 침공이 시작되었어요. 은하계 원판 서쪽 지역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타이라니드의 새로운 촉수함대 3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이라니드 4차 전쟁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레시디우스 성계 전쟁, 바로 스페이스마린 2의 무대가 되겠죠. 레시디우스 성계에서 벌어진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시디우스 성계 전쟁에서 세베스투스 아케란이 이중대를 이끌면서 활약을 하고, 또 타이투스도 다시 되찾게 되죠. 스페이스마린 2에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투들을 겪는데, 그거는 스페이스마린 2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4차 타이라니드 전쟁 도중에 아케란의 마침내 최후의 막이 내리게 됩니다. 이제 하이브 월드 트리그라고 하는 행성인데, 이 트리그는 파이어모트 성계라는 성계의 한 행성이었어요. 여담으로 이 파이어모트 행성은 정말 중요한 행성입니다. 이제 4차 타이라니드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세 개의 타이라니드 촉수함대가 테라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라 방향으로 향하는 하이브 함대들을 막기 위해서 로드 솔라 레온투스라고 하는 이제 인류 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테라로 향하는 이 세 개의 촉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거대한 방어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계들을 솔라 레온투스가 선정을 하는데, 이것들을 성역 성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역 성계들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이어모트 성계입니다. 점에 아케란이 이제 파이어모트 성계의 또 다른 행성인 하이브 월드 트리그에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작전을 펼치는데 원래는 그냥 조사 임무였어요. 원래는 이제 이 행성을 지키는 이제 이 행성의 조사로 이 행성을 조사하러 하기 위해서 도착한 뮤니토름의 조사 함선과 그 함선을 호위하고 있는 인물을 맡는 아이언가드 모디안 아이언가드라고 하는 임페리얼 가드 연대가 있었는데 얘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행성에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행성이 사라지기 직전에 사이킥 구조 지원 요청 하나만 딱 내보내는데 이것을 접수한 아케란이 이제 이중대장 아케란이 이제 갓 루테넌트로 그 타이투스와 함께 루테넌트로 임명된 카이론과 함께 조사 임무에 나서게 됩니다. 원래 한 개 중대에는 루테넌트가 2명 있어요. 그러니까 부중대장인데 루테넌트가 부중대장이에요. 그래서 한 개 중대에 중대장 바로 아래 부중대장인 루테넌트가 2명이 임명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타이투스도 아직 루테넌트였고 새로운 루테넌트가 이제 카이론으로 해서 2명이 이렇게 카이론과 타이투스 이렇게 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케론과 갓 임명된 루테넌트 카이론 형제가 이제 조사 특공대를 이끌고 하이브 월드 트리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하이브 행성의 수도 하이브 도시의 아래부터 지상과 저 하이브 첨탑의 꼭대기까지 점령한 진스틸러 컬트였습니다. 도시 지하에서부터 첨탑 맨 위까지 완전히 자리 잡은 이 진스틸러 컬트가 이제 이들을 맞이했고, 이들이 만약에 이대로 냅두면은 타이라인드가 도착할 때 행성의 방어 시스템을 전부 다 완전히 무너뜨릴 그런 수준이었기에 이들을 막고 행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케라는 이제 수도 하이브의 반환자 봉쇄 프로토콜을 이제 활성화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를 아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도시 자체를 완전히 오염된 도시 자체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 자체를 완전히 차단해버려가지고 진스틸러 컬트가 완전히 빡치게 됩니다. 왜냐, 이제 얘들은 수도 하이브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이제 이 하이브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행성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행성의 방어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이 행성을 별들에서 온 구원자들, 물론 현실은 다르지만 자기들이 믿기에는 별들에서 오는 구원자들, 즉 타이라이드들한테 이 행성을 바치려고 했었는데 도시 자체를 완전히 그냥 아케란과 그의 스페이스마닌 형제들이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게. 그래가지고 분노한 진스틸러 컬티스트들이 그냥 한 수백만은 되겠죠. 이제 도시 전체를 집어삼킨 정도니까 최소한 수백만인데, 이 수백만의 진스틸러 컬트 돌연변이들과 또 진스틸러 컬트 돌연변이 인간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스틸러들과 그 컬트 전체를 조종하는 패트리아크 괴물까지 전부가 이 겨우 수십 명도 안 되는 아케란과 카에론의 형제들을 조사 특공대를 향해서 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트리그에 스페이스마린 지원군들이 도착을 합니다. 이 지원군들이 도착을 하는데 이들이 발견한 것은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외계인 돌연변이들과 외계인들을 처단한 아케란과 카에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주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케란과 카에론 그리고 소수의 스페이스 마린들은 이제 제국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이 진스틸러 컬티스트들이 이제 도시 바깥으로 방어막을 다시 무너뜨리고 도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끝까지 발목을 붙잡고 버틴 셈이죠. 장렬한 그야말로 스페이스 마린 다운, 수백만에 맞서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결국에는 임무를 수행한 그야말로 스페이스 마린다운 최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케란이 죽음으로써 이중대장 자리는 공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빈자리에 어울리는 영웅은 단 한 명뿐이었죠.
원래는 이제 루테넌트 이제 대균열 이후에 프라이마크가 돌아오면서 이제 코덱스를 개편해요. 그래서 원래는 없었던 자리인 루테넌트를 이때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균열 이전에는 선임 분대장이 이제 빈 중대장 자리를 차지하는 게 관례였, 보통은 그랬는데, 이제 대균열 이후에 프라이마크 이후에는 이제 빈 중대장의 빈 자리가 생기면은 이걸 루테넌트 2명 중에서 선임이 차지했습니다. 보통 루테넌트 2명 중에서 1명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아케란 중대장과 함께 루테넌트 카에론도 같이 죽었단 말이죠. 전사를 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루테넌트 타이투스 뿐이죠. 심지어 루테넌트 타이투스는 레시디우스 성계에서 티라니드와 사우던드 선즈에 맞서서 위대한 승리까지 거두었고, 그리고 또 자우즈, 그러니까 이 자우즈 행성에서 카오스 유물도 파괴를 하는데 성공했죠. 참고로 이거는 시크릿 레벨에서의 그 전투입니다. 시크릿 레벨에 나왔던 그 행성 이름이 자우즈. 자우즈 행성에서 이제 블레이드 가드 베테랑 메시니우스와 함께 또 그리고 여러 다른 이름 모를 친구들과 함께 카오스 유물을 파괴하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또 이후에 또 루테넌트로서 바스티오르 서브 섹터 여러 행성들에서 티라니드 상대로 수많은 승리를 거둡니다. 참고로 바스티오르 서브 섹터는 지금 현재 4차 타이라니드 전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행성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파이어무트 성계도 이 바스티오르 서브 섹터의 여러 성계들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그래서 아케람의 후임으로 가장 명백했던 것이 바로 타이투스였고, 또 마침 뭐 많은 동료들의 의구심, 타이투스의 여러 비범한 카오스에 대한 저항력 같은 그런 의심도, 그런 것에 대한 의심도 여러 가지 활약 속에서 잠잠해졌습니다. 물론 한 명은 뭐 여전히 의심하고 있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타이투스가 새롭게 이 역할을 다시 맡게 됩니다. 뭐 다시 맡게 되는 셈이죠. 원래 이중대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중대에 새로 임명된 타이투스는 뭐 이중대장의 또 다른 직책이죠. 감시의 굶주, 마스터 오브 더 와치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임 캡틴 아케란, 전임 중대장 아케란의 그런 업적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을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 이중대장으로 오른 우리의 타이투스의 새로운 임무가 부여가 되었어요. 길리먼 본인이 직접 타이투스에게 울트라마의 경계를 요새하고 울트라마의 경계를 침투한 새로운 적, 바로 네크론에 맞서서 챕터의 영역을 방어하라는 임무를 내려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임무 자체도 너무나도 어렵죠. 그렇지만 타이투스 아래 울트라마의 수호자들은 그의 대의에 함께 맞추어서 그의 지휘 아래서 용맹히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투스 또한 이제 그러한 임무, 그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임무에 정확히 맞는 위대한 스페이스 마린이기 때문에 오직 죽음으로서만 그의 의무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이투스는 이중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케론과 카에론은 아쉽게도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울트라마 500세계 500월즈 박스셋이 공개가 되고, 이 500월즈에 들어있는 이제 룰북과 스토리를 통해서 더 자세한 스토리를 알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제가 직접 박스셋을 사서 여러분들한테 또 자세한 설정 영상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물론 예약 구매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 그리고 또 추가로 좀 이거 설정 외에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미니어처가 있는 친구들은 오래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예요. 미니어처가 있는 친구들은 오래 살아요.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울트라마린 챕터의 챕터 마스터 마르누스 칼간은 인기가 아주 좋고 미니어처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덕분에 아직까지 지금 마크라지 1차 전쟁에서 활약했던 친구인데,
이제 칼가가 그 마크라지 1차 전쟁이 마크라지 타이라이드의 마크라지 침공 전쟁이 지금으로부터 최대 300년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미니어처가 안 나온 임페리얼 피스트 챕터의 챕터 마스터는 이 300년의 기간 동안 4명 정도 바뀌었어요. 하도 죽어대가지고 4명 정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4명 혹은 그 이상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미니어처가 있는 친구들은 보통 안 죽고 없는 친구들은 죽습니다. 어른의 사정이죠. 미니어처 게임에서 미니어처를 샀는데 그 친구가 설정상에 죽었다고 쳐봐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죽었으면 또 룰에서도 삭제되는데 그러면은 미니어처 판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사정으로 이제 미니어처가 없었던 아케란과 카에로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미니어처가 생긴 타이투스와 이제 곧 새로 생기게 될 미니어처로 만나게 될 가드라엘은 살아있네요. 여담으로 아케란도 원래는 미니어처가 있긴 했어요. 미니어처가 있었지만은 문제는 아케란은 이제 최초로 이 친구의 미니어처가 등장한 게 이제 스탯에서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케란 전용 미니어처가 아니고 포보스 아머를 입은 캡틴이라고 하는 그런 미니어처였고 그냥 이 박스셋의 스토리에서만 이제 아케란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케란의 모습은 정확히 말하면은 포보스 아머를 입은 캡틴 아케란이 그러니까 포보스 아머를 입은 캡틴 이미지로 이게 나왔던 거고 그 포보스 아머를 입은 캡틴 미니어처가 아케란의 고유한 미니어처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케란은 미니어처가 없었던 셈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뭐 미니어처가 없었던 두 친구는 그렇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됐지만은. 그리고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다른 인기 있는 영웅들도 또 이런 식으로 타이투스처럼 가드라이가 타이투스처럼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마엘룸 카에도가 좀 유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또 마엘룸 카에도가 타이투스와 연관이 깊어요. 그라이아 행성 이제 타이투스가 1차 이중대장 시절에 그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던 그 행성 포지월드 그라이아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게 또 마엘룸 카에도죠. 이제 타이투스가 활약했던 이후에도 그라이아 행성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는데 그 혼란 속에 싸우고 있는 게 또 마엘룸 카에도입니다. 그리고 또 마엘룸 카에도는 가장 최근에 이제 뭐 또 이제 프라이머리스 마린 아머를 입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새로 나오지 않을까 미니어처로. 아니면 리안드로스 채플린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타이투스면 역시 그의 의심의 얼룩자 리안드로스가 또 옆에 또 있어줘야 또 제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설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좀 약간 버벅거리는 게 있었는데 간만에 좀 긴 영상을 육성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힘들었네요. 아무튼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추천, 슈퍼땡스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G!